67세 홍순영 씨는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밥을 먹지 않겠다고요. 30년을 키워온 아들, 그 아들을 위해 평생 밥상을 차렸던 어머니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과의 만남이 부담스럽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많은 시니어 세대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한 어머니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밥값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의 거리, 그리고 관계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우리 가족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순영 씨 부부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고 홍 씨는 가정을 지키며 아들 하나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특별히 넉넉하지도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죠. 아들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듯 좋은 대학을 나왔고 안정적인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홍 씨 부부는 그저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주고 제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이 35이 되던 해, 드디어 결혼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며느리가 될 여성은 똑똑하고 당찬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홍 씨는 처음엔 조금 낯설었지만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고 신혼집도 아들 내외가 알아서 마련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기특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조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모가 이것저것 챙겨주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다르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자식이 독립적으로 잘 살아간다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문제는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결혼 1년 차가 지나갈 무렵 홍 씨는 슬슬 손주 이야기를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재촉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요즘 애 낳기 힘들다는데 둘이 건강은 괜찮니? 친구 딸이 애 낳았는데. 정말 이쁘더라 같은 가벼운 말들이었죠.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그저 웃으며 얼버무리거나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곤 했습니다. 홍 씨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걸까? 밤마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남편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좀 기다려봐라며 홍 씨를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에 모인 자리에서 홍 씨가 또다시 손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저희 애 안 낳기로 했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홍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안 낳기로 했다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결혼했다고 꼭 아이를 낳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둘이서 잘 살고 싶어요. 홍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들 내외는 그걸 선택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홍 씨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홍 씨는 남편에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 남편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주 이야기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였습니다. 홍 씨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기업 다니면서 얼마나 좋아. 왜 그만둬? 하지만 아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제 사업을 하고 싶어요. 더 늦기 전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며느리도 남편을 지지했습니다. 홍 씨는 불안했지만 아들의 꿈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래도 조심해서 해. 처음 몇 달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들은 열심히 뛰어다녔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들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사업이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았던 겁니다.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고 투자한 돈은 점점 바닥이 났습니다. 며느리도 맞벌이를 하며 버텼지만 두 사람의 경제 사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 무렵부터 홍 씨 부부와의 만남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함께 외식을 하면 아들이 먼저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슬쩍 자리를 비우거나 핸드폰만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처음엔 홍 씨가 먼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낼게. 하지만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반복되자 홍 씨는 슬슬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고맙다는 말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계산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홍 씨가 정말 서운했던 건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홍 씨 부부는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들 내외 밥값 정도는 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홍 씨의 생신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저녁 식사를 하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홍 씨는 기뻤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인데 아들이 대접해 주려나? 마음속으로 기대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식사를 하는 동안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시간이 되자 아들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홍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카드를 꺼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 생일인데. 아들이 한 번쯤은. 집에 돌아와서 홍 씨는 남편에게 털어놨습니다. 여보, 나 오늘 정말 서운했어. 내 생일인데 아들이 계산 한 번 안 하더라고. 남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봤어. 근데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홍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야. 그냥 마음이 아팠어.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건가? 그날 이후로 홍 씨는 아들과의 만남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또 계산해야 하고 그러면 또 서운할 것 같았으니까요. 명절이 다가오면 홍 씨는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기다려졌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게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명절 준비는 여전히 홍 씨의 몫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는 모든 과정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으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다음 날까지 몸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는 그저 와서 먹고 가기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도와주긴 했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홍 씨는 녹초가 되어 있었고 아들 내외는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일찍 일어섰습니다. 홍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밖에서 만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밖에서 만나도 문제는 똑같았습니다. 결국 계산은 홍 씨 부부의 몫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밖에서 외식을 하면 집에서 먹는 것보다 돈도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4명이 한 끼 먹으면 10만 원은 기본이었습니다. 한 달에 2~3번만 만나도 3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홍 씨 부부의 한 달 용돈이 100만 원 정도였으니 아들과의 외식비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에게 내가 좀 내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갈 수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만나면 몸이 힘들고 밖에서 만나면 지갑이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홍 씨는 지쳤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홍 씨는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밥 먹자는 건 아니겠지? 실제로 아들의 연락은 대부분 엄마 이번 주말에 저녁 먹어요였습니다. 홍 씨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만남이 주는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들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도 요즘 아들 전화 오면 피곤해. 만나면 좋은데 자꾸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어. 두 사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 부담을 덜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홍 씨는 친구와 수다를 떨다가 비슷한 고민을 듣게 됐습니다. 친구도 아들 내외와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서 요즘은 간단하게 차나 마시는 정도로만 만난다는 거였습니다. 밥 먹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잖아. 근데 커피숍에서 차 한잔하면 부담도 없고 딱 좋더라고. 홍 씨는 그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래,
꼭 밥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니지. 하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됐습니다. 아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혹시 자기들을 멀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가는 것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홍 씨는 용기를 내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홍 씨의 생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년처럼 또 서운한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홍 씨는 먼저 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들아, 올해는 밥 먹지 말고 그냥 카페에서 차나 한잔하자. 아들은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엄마 생신인데 밥도 안 먹어요? 괜찮아. 나이 들어서 저녁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든. 그냥 편하게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생일 당일 홍 씨 부부와 아들 내외는 집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케이크 한 조각과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계산은 2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식사를 했다면 10만 원은 들었을 텐데 확실히 부담이 적었습니다. 놀라운 건 분위기였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을 때는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가 흘렀는데 카페에서는 훨씬 편안했습니다. 다들 편한 자세로 앉아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아들은 요즘 사업 근황을 이야기했고 며느리는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들려줬습니다. 홍 씨도 친구들과의 모임 이야기를 꺼냈고 남편은 요즘 배우고 있는 사진 강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금방 흘러 1시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적당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았습니다. 헤어질 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편했어요. 가끔 이렇게 만나는 것도 좋네요. 홍 씨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치? 엄마도 오늘 정말 좋았어. 집에 돌아온 홍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괜찮았던 것 같아. 서운한 것도 없고 부담스러운 것도 없고.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그 이후로 홍 씨 부부는 아들 내외를 만날 때 새로운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에도 꼭 집에서 밥을 차려야 한다는 강박을 버렸습니다. 대신 카페나 베이커리에서 간단하게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조금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 설날인데 떡국도 안 먹어요? 나이 들어서 차리는 게 힘들어. 대신 우리 밖에서 만나자. 며느리는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만나시자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부담스러웠거든요. 홍 씨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아들 내외도 우리랑 밥 먹는 게 부담스러웠구나.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느라 힘들었던 거였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카페에서 1시간 정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계산은 때로는 홍 씨가, 때로는 아들이 했습니다. 2만 원 정도의 금액이니 아들도 부담 없이 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살게요. 아들이 먼저 카드를 내밀 때 홍 씨는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자발적으로 계산하려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홍 씨는 이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와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는 아들의 말에 부담 없이 그래, 좋지 하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가 훨씬 가벼워졌고 역설적으로 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홍 씨는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눠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 예전에 홍 씨는 아들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자주 만나고 함께 밥 먹고 이것저것 챙겨주는 게 좋은 부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히려 서로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고 홍 씨는 아들이 자신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대신 만날 때는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홍 씨는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자식이랑 자주 만나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고. 가끔 짧게 부담 없이 만나는 게 더 좋아. 비슷한 고민을 하던 친구들도 홍 씨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맞아. 우리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홍 씨는 이제 손주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건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이해가 됐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 거지. 홍 씨는 대신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겼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걸 기대하지 않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늘 홍순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 세대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 홍순영 씨가 깨달은 것처럼 부모 자식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긴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만날 때 진심으로 반갑고 헤어질 때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밥상이 아니라 커피 한 잔으로도, 집이 아니라 카페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과의 만남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 신호일 뿐입니다. 오늘 홍순영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